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4월 셋째 주 미국 증시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가 격동의 한 주를 결국 강세로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주에도 백악관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더는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10%의 보편 관세는 여전히 남아있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한 데다가 경기 지표가 잇따라 악화한다는 점은 강력한 불안 요인인 상황.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종합지수는 7.29% 상승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5.7%, 다우지수는 4.95%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보복 관세를 취하면서 갭 하락으로 출발했던 주요 주가 지수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카드로 급반등했었는데요. 90일 유예 발표가 나왔던 지난 9일은 미국 증시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하루로 기록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2008년 이후 하루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번째로 큰 하루 상승폭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상승장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더는 관세율을 올리지 않기로 한 만큼 양국이 무역 협상을 개시하면 투자자들은 이를 롱재료로 삼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토요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했다는 소식도 투자자들로서는 반가운 재료입니다.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은 주말간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며 제외 대상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장비 등이 포함된다고 알렸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권을 형성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에버코어 ISI에 따르면 중국은 애플 아이패드의 80%, 맥 컴퓨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합니다. 동시에 미국 전자제품 제조 인프라가 불충분한 만큼 트럼프가 전자제품에는 앞으로도 쉽게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데나이브스 글로벌 기술 리서치 총괄은 이것은 기술기업 투자자들에겐 꿈같은 시나리오라며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중국 관세 부과에 있어서 판도를 바꿀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데요. 트럼프는 지난 4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도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를 할 예정이라며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제외 조치는 일시적이거나 다른 유형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의미죠. 트럼프가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로 미국 기업이 받는 타격이 현실화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텔리전스의 앨런 머피 설립자는 중국 가구 생산업체들은 미국 수입업체의 주문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을 봤다며 의류, 신발, 스포츠 장비, 장난감 등 전반내에 걸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 사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중단됐다며 대중 관세 폭탄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의류 신발협회의 스티븐 라마 CEO는 미국산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엄청나게 높아서 많은 기업이 주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끊임없이 관세가 변경되면서 상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새로운 관세 비용이 예측될 수 없고 높은 관세율로 지불 불가능한 청구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 수준이 아니라고 성토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은 확실성을 얻을 수 없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차라리 높은 관세율을 고정해 두는 것이 낫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트럼프 관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2분기 실적인 만큼 시장은 1분기 기업 실적 자체보다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더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실적 발표 기간에는 종종 과거 실적보다 미래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2025년 기업 이익이 10.7%, 2026년에는 14.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 발표 기간을 앞두고 우리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있다며 실제 실적보다는 향후 전망에서 부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로는 골드만삭스가 14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15일 실적을 공개합니다. 또 미국의 항공사 유나이티드, 제약업체 존슨앤존슨도 15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6일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광학 장비 업체 ASML과 미국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트럼프의 알루미늄 관세의 초기 영향이 알코아 실적에 반영됐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만의 TSMC는 17일에 실적을 공개하고 같은 날 넷플릭스 역시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블랙스톤도 17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침체될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관세 정책에 초기 충격이 반영된 경제 지표들도 이번 주부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5일에는 미국의 3월 수입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16일에는 미국 3월 소매 매출 통계가 공개됩니다. 대대적인 상호관세는 앞으로 석 달 동안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어서 본격적인 관세 충격을 이들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취임 이후 잇따라 시행한 관세들 일부는 이들 지표로 그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 지표들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인데요.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1일 심리적인 저항선인 7%를 넘어가면서 미국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은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특히 주택시장 극성수기인 봄 이사철에 모기지 금리가 폭등한 터라 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6일에는 전미주택건축협회의 4월치가 발표되고 17일에는 3월 주택 착공 통계가 공개됩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던 JP모건과 모건스탠리 등의 11일 실적 발표에서도 불확실성이 화두가 됐는데요. 이들은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향후 전망은 비관적이었습니다. 트럼프 경제정책,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고 경고했는데요. 같은 날 분기 실적을 발표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도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할 것은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높고 연장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도 경기 악화 속에서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잇따라 하향 조정될 것이라면서 올해 이들의 주당순이익 EPS 전망치는 역시 낮아질 것으로 비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에 관련해서 화요일 다시 한번 발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오랫동안 유지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이번 주도 발빠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성공투자 파이팅!